당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관 안에 이런 보호층들이 빽빽하게 있었는데 혈당이 올라가면 얘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 내피세포가 노출이 되면 여기에 이 틈이 벌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들어오고 백혈구가 얘들을 잡아먹어서 이렇게 쌓인 시체들, 무덤, 백혈구의 무덤, 이게 동맥경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당화혈색소, 여러분들 6.5 이상이면 당뇨인데 이 적혈구에 여기 안에 이 색소에 이 포도당이 달라붙어요. 얘가 얼마나 달라붙었냐? 그것을 가지고 당뇨를 진단해요. 6.5%입니다. 6.5%. 단위가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6개 반 이상 달라붙어 있으면 당뇨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당뇨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게 눈 합병증이 있어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1년에 2번 안과 진단해야 됩니다. 아무 이상 없어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망막의 혈관은 굉장히 막이 약해요. 외막이 약해요. 모세 혈관인데 특별히 약해요. 그래서 터지기가 쉬워요. 여기 아까 방금 전에 제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오면 세포가 손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특별히 손상을 잘 받는 세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망막의 모세혈관. 이 혈당이 올라가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아주 강해서 나중에 당뇨병성 망막변증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장 사구체 세뇨관 세포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면은 단백뇨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신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손발이 붓고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투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뇨 합병증이죠. 세 번째는 신경세포예요. 말초, 손, 발, 말초. 신경이 이 산화 스트레스에 약합니다. 당뇨의 합병증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제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은 특효약이 아닙니다. 그냥 보조이고 크게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비타민C가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신경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비가역적이에요.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그리고 이제 췌장세포가 파괴가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주사를 맞게 되는 것이죠. 밥을 소분을 해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시면 이 탄수화물의 결합이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요. 이것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데펴서 먹더라도 그 결합이 유지를 하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천천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쌀밥도 당 지수가 내려갑니다. 당 지수가 높은 쌀밥이 냉장입니다. 냉동할 필요 없어요. 냉장이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야채는 흡수 속도를 떨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충분한 야채를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고, 제 겁니다, 제 거. 식사하기 전에 104까지 이렇게 있었고, 식사하고 나서 8시, 9시, 10시. 안 올라가죠? 혈당이. 이러면 손상이 없겠죠? 혈당 손상이. 그래서 아침에는 저는 이제 무탄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안 먹고 점심 저녁에는 당질 제한식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좀 줄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할 때
거의 답이 안 보이죠? 예, 크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쌀은 현미고, 콩이 쌀보다 더 많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쌀이 콩보다 많게 하지 마시고, 콩이 쌀보다 많게 하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 거고, 콩, 현미, 보리. 현미, 보리는 당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쌀 드시고 싶으면 거기다 쌀까지 추가해서 이틀을 불리세요. 이틀. 하루 불리면요, 딱딱해서 소화 안 되고 못 먹습니다. 이틀을 불리세요. 3일을 불리면 더 좋고, 냉장고에다가, 냉장실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냉장실에 넣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바꿔주세요. 이틀 이상을 불리면 밥이 말랑말랑해져서 소화 잘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교육했으니까 쌀밥, 떡, 과일, 고구마, 감자, 그리고 모든 밀가루, 설탕이나 꿀. 그래서 이런 걸 제한하시고, 저는 밀가루를 정말로 거의 안 먹습니다. 거의. 예, 진짜로요. 야채는 익히거나 생야채나 골고루 잘 드시면 되고, 두부, 청국장, 된장국, 청국장, 아주 좋은 매우 유익한 음식이니까 여러분들 청국장을 거의 매일같이 드시고, 고기, 계란, 끼니 때마다 드시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고기하고 기름을,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고기하고 기름을 제일 많이 드시고, 그러면 군것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별로 안 먹어도 돼요.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이 뭐 100명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환자에게 저는 고기는 치료약입니다. 고기를 드시지 않으면 건강을 나게 할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끼니 때마다 고기를 드시고 하루에 계란을 5개 드시도록 하십시오. 5개 하니까 놀라시네요. 예. 그러면 고기를 대신에 끼니 때마다 드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아무래도 혈당이 좀 올라가니까 식후에 한 10분 정도 걸어주세요. 실내 자전거를 하셔도 되고, 밥 먹을 때마다 해야 돼요. 하루에 3번 밥을 먹고, 운동은 1번 하고 1시간을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식후에 10분씩 하루에 3번 이렇게 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계단은 16층까지 3번을 왕복합니다. 보통은요, 밥을 먹고 1시간이 지난 9시에 가장 높은 혈당이 나와요. 당뇨 환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후에 가장 높은 혈당이 나오고, 당뇨가 아닌 사람은 1시간 후에 높은 혈당이 나옵니다.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8시쯤에 밥을 먹고 9시에 가장 높은 혈당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73이 최고 혈당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니까 가장 높은 혈당이 나올 이 시간에 공복 혈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에 걷기는 밥 먹고 바로 나가셔도 돼요.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이렇게 간단한 걷기 10분이 혈당 손상을 예방하는 거예요. 비타민C가 혈당 손상을 많이 막아줘요. 그래서 혈당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세포를 망가뜨리는
주 기전이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이 항산화제고요. 항산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비타민 C 한 봉 먹는 것, 이것은 혈관을 보호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후에는 비타민 C 꼭 드시기 바래요. 피를 빼가지고 비타민 C 농도를 쟀어요. 그래서 결핍은 10 마이크로몰.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소 과일만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의사도 있고요. 채소 과일만 먹고 한 사람은 50 마이크로몰 정도 나옵니다. 보통 얘를 잘 먹었을 때예요. 그리고 경구 비타민 C 드시는 분 있죠. 100 마이크로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비타민 C 주사를 많이 놓는데, 주사로 이렇게 놓으면 1미리몰이거든요. 미리몰. 이 미리몰은 이제 1000 마이크로몰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ICF, ECF가 있는데, ICF는 세포 안이에요. 세포 안.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이 이 비타민 C가 확산된 면적입니다. 확산된 면적. 세포 안에 채소 과일만 먹어서는 거의 조금만 이렇게 비타민 C가 확산돼요. 여기는 없는 거죠, 비타민 C가. 그럼 여기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경구로 비타민 C를 먹으면 한 80% 정도는 비타민 C가 이렇게 퍼지니까 어느 정도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고, 주사를 딱 맞으면은 완전히 풀로 차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깔끔하게 끝까지. 그래서 독감, 몸살, 대상포진 이런 환자들이 비타민 C 10g 정도만 맞으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를 딱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유익한 겁니다.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좋겠고요. 야채와 함께 먹는 게 좋겠고, 이제 당이 좀 걱정되시면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고, 식후에 운동을 10분씩만 하시고, 그리고 비타민 C, 커큐민도 좋아요. 강황 있죠? 여러분들 해남에 강황 가루 팔죠? 이 비타민 C보다는 못하지만 얘도 굉장히 그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얘도 같이 먹으면 유익하겠습니다. 담석은 비타민 C를 먹으면 좋아요. 유익합니다. 결석은 비타민 C를 많이 먹었을 때 결석이 악화될 염려가 경미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결석의 가능성을 경미하게 있는 거를 감수하고 비타민C의 장점을 위해서 먹든지, 결석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안 먹든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환자를 본 경험에 따르면은 하루에 한 2g에서 3g 요 정도 드시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신다면 결석에 그런 염려는 거의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리고 비타민C의 유익함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 후에 바로 드시면 비타민C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도와줘요. 밥 먹고 바로 먹으면 좋고, 알약 있고 분말이 있는데 저는 분말을 드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약은 1g짜리예요. 대부분. 근데 1g에 200mg은 고형제라고 해요. 그 분말을 알약으로 굳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mg 중에 800mg만 비타민 C고 200mg는 이제 고형제예요. 고형제, 부형제. 그런데 부형제가 해롭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들어가가지고 녹는 과정이 한 30분 정도 필요한데 얘가 위 점막에 달라붙으면 미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먹기는 좀 불편하더라도 분말을 먹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막 대상포진 오고 막 독감 오고 코로나 오고 정말로 필요하다. 그때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그런 알레르기를 좀 억제하는 주사를 같이 할 수는 있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경구로 하시고, 이제 대신에 그 리포조말 지용성 비타민 C는 하나를 먹거든요. 근데 그것을 매달을 드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혈액 농도가 올라가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